코로나가 발생하기 아주 오래전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한 선물 옵션 카페에서 주선한 건데 회원 숫자가 꽤나 제법이었습니다. 당연히 회원들의 거주 지역이 다양했던 터라 중간 지점인 대전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3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아담한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마침 어떤 회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곳을 통째로 빌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담소가 오고 가고 술잔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누가 더 힘든지 누가 더 많이 까먹었는지 배틀이 붙기 시작합니다. 얼마 안가 여기저기 하소연이 터지면서 눈물바다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암튼 다들 쌓인 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저도 그때 한창 꼬라박고 있었던 때라서 상태가 안 좋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이유는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이에게 위로받고 싶었던 마음이 제일 컸습니다. 거기에다 괜찮은 정보라도 얻으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만취되면 안 되니 술은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독 눈길이 가는 분이 계셨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 연세가 있어 보였습니다. 말도 없이 술잔만 홀짝이며 가끔 질문에 맞장 붙여주시기만 할 뿐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아 자리를 옮겨 말을 걸어보니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사람이 절박할 때는 상당히 뻔뻔해집니다. 평소 안 하던 행동도 서슴없이 하게 되지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친밀감을 표시하는 건 그때까지 저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왠지 그분에게서는 얻을 게 있어 보였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정확하게 어떤 말로 추궁거렸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분의 비위를 맞추느라 과도한 리액션은 물론이고 알지도 못하는 분야까지 이미 알고 있었던 마냥 고개를 끄덕여댔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한다 하셨고 선물을 접한 지는 꽤 오래되셨답니다. 제 노력이 티가 났던 건지 아니면 측은해 보였는지 한번 찾아뵈도 되냐는 질문에 얼마든지 그러시라고 명함도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오셔라, 한번 뵙겠다. 보통 인사치레로 그렇게 주고받고 말잖아요.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찾아갔습니다. 가능하면 아침에 오라 하시더군요. 전업한다고 까불던 시기라 남는 게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아쉬워 찾아가는 판국에 빈손으로 가기 못해서 바카스 한 박스 사들고 갔습니다. 돈도 없을 텐데 이런 걸 왜 사왔냐고 정겹게 타박하십니다. 마음이 지옥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돕니다. 그리고 진짜 돈이 없긴 없었습니다. 그거 사들고 가기에도 부담될 정도였으니까요. 어느 정도로 구질구질했는지 예상되시나요? 항생 차트 띄워놓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잠깐만 하시더니 매수 버튼 클릭 후에 다시 대화를 이어갑니다. 몇 분 지났을까? 어이쿠야, 이 방향이 아닌가 보네 하면서 손절하십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거래하는 장면을 실제로 목격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누구의 동석 없이 혼자만의 공간에서 거의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쁨도 절망도 모두 나 혼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매매하는 시간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진입 후 청산 전까지는 시선은 말할 것도 없고 영혼까지 모니터에 매몰됩니다. 계좌가 엉망인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때문에 포지션이 있으면 다른 상황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입 후에도 할 거 다 하시는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광경이었습니다. 생각이 다시 현실로 돌아오자 오픈마인드가 아니면 흔쾌히 오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에 온갖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주로 심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의 대화가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에게 그분은 기인이었던 셈이죠. 여러분은 만약 자신보다 내공이 높다 추정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거부터 물어보실 건가요? 손실 때문에 지쳐있는 상태라면 말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돈을 버는지부터 질문하실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건가요? 어떤 기법을 쓰시는지, 진입은 어떻게 하는지부터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좀 뜻밖이었습니다. 가르쳐줘도 못해. 왜요? 저 머리 나쁜 편 아닙니다.
이 사람아, 요즘 머리 나쁜 사람이 어딨어. 다 똑똑하지. 내 말은 안 똑똑해서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가르쳐준다고 될 게 아니란 거지. 그게 도대체 뭔 말씀이세요? 가르쳐주면 다 알죠. 내가 이런 거 물어볼 줄 알았다니까. 남이 쓰는 거는 내가 못 써. 왜 못 씁니까? 다른 사람한테 기술 같은 거 배워서 식당도 차리고 카센터도 차리고 빵집도 열고 하잖아요. 에이, 이거랑 그거랑은 다르지. 손으로만 하는 거는 얼마든지 배워. 가르쳐줘도 돼. 근데 이거는 변수가 너무 많아. 변수까지 다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어허, 참. 그분은 그분대로, 저는 저대로 답답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만약 그분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감을 잡으신 분은 꽤 많은 경험을 하신 거고, 그때의 저처럼 도통 이해가 안 된다는 분은 시작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별 숨기는 기색 없이 말씀하십니다. 대충 이런 방법으로 진입한다. 익절은 어디까지, 손절은 어디까지. 이 정도는 누구에게나 가르쳐 줄 수 있다. 사실 별거 없다. 이게 다다. 하지만 거래하다 보면 말과 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 외에 내 경험으로 대응해야 될 때가 생긴다. 이건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경험으로 대응해야 될 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거래 횟수 중의 일부분일 뿐이지만 그때의 실수가 한 달 결과를 말아먹을 수도 있다. 결국 경험이라는 건 전달될 수 있는 게 아니며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말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과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전달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감히 누굴 가르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중간중간 한 번씩 차트를 힐끗거리며 얘기를 이어나가십니다.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 진입기법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특별한 방법이라는 것도 없다. 똑같은 차트를 당신도 보고 나도 본다. 본인은 MACD랑 이평선 보는데 이건 누구나 다 보는 거다. 상승이다 싶으면 매수하고 하락한다 싶으면 매도하고 반대로 가면 자르고 이게 단데 더 이상 뭐가 있겠냐. 그 이후의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잘못된 판단이었을 때 얼마나 작은 피해로 포지션을 마무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돼지처럼 이것저것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작은 돈 아까워하면 큰 돈 버린다. 내 자리 없으면 안 한다. 하루에 얼마 먹겠다. 목표 같은 거 세우지 마라. 목표 채우려고 하다가 목표만큼 반납한다. 돈 10만원 우습게 보지 마라.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것도 쌓이면 큰돈 된다. 한 번에 복구하려고, 한 번에 큰돈 먹으려고 하니까 자꾸 체하는 거다. 너무 뻔한 말만 하시니 좀 지루했습니다. 가르쳐주기 싫어서 말을 돌려서 하나? 아니면 가르쳐주는 대가를 높게 받으려고 밑밥을 까는 건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상황이 많이 어렵다. 좀 도와줄 수 없겠냐? 가르침 하사하시면 죽을 때까지 은혜 잊지 않겠다. 지금 생각해도 염치 없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끝까지 거절하십니다. 제가 아예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얼마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돈 나올 구멍은 없었지만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무슨 돈? 내가 돈 달라고 했나? 돈 달라면 줄 수는 있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깨닫는 거다 라고 하십니다. 혹시 방금 자네에게 말한 것 중에 몰랐던 게 있었나? 오늘 처음 들었다 싶은 게 있었냐고. 아니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인정하기는 싫은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주 거북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몇 마디로 요약해 주십니다. 매매에 필요한 건 이미 당신은 다 알고 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안 할 뿐이다. 먹을 때 조금 먹고 내줄 때는 많이 줘서 힘든 거 아니냐.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한테 가르쳐줘도 돈 벌 수 있게 쉽고 간단하게 직접 만들어라.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직접 만들어라. 그걸 당신이 써라. 그리고 만든 걸 지켜라. 그럼 돈 벌 수 있다. 행여나 남의 기법을 배울 일이 있더라도 한번 보면 단번에 이해될 만큼 심플해야 한다.
머리 싸매고 공부해야 되는 거라면 배울 필요도 없다. 한국말이라 알아듣기는 하는데 뭔가 팍팍 꽂히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의 수익은 괜찮으신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상황에 따라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는 질문이긴 하지만 다행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매매에 만족하냐고 물어보는 거라면 굉장히 만족한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충분하지. 더 이상 바라는 건 없다. 그 뒤로도 한참을 더 얘기하다 보니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떠들었더니 배고프네. 자네 비빔밥 좋아하나? 원래 수렁에 빠지면 입맛 없습니다. 잠도 설칩니다. 하루를 컵라면 하나로 버틴 적도 많고 담배도 늘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전날 저녁도 빵 쪼가리 하나로 때웠습니다. 그래서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그때 먹은 비빔밥 정말 달고 맛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뻔한 얘기 말고 진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땐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정작 듣고 싶었던 건 돈 버는 기술이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분의 말씀이 쓸모없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런 조언들을 새겨들을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가르침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됐던 겁니다. 그분은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으며 고민 없이 손절하고 수익에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알고 있는 걸 실천했나 안 했나 오직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늘 아래 특별한 기법은 없습니다. 특별한 마인드만 있을 뿐이죠. 해외 선물로 돈 버는 방법 이미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걸 실천하십시오. 어렵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